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위클리 데스크 진행을 맡은 머니투데이 방송 건설 부동산 부데스크 이근호입니다. 어디를 갈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잠시만요. 출발하시면 안 돼요. 그래? 네, 2편까지 했지만 뭐 되게 고무적인 게 구독자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네. 1편, 2편 둘 다 거의 10명씩.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고 제가 이렇게 출연해서 주저리저리 설명을 드렸던 것들이 그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저야말로 제 머릿속에 있는 게 고갈될 때까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3편은 혹시 몇 명 늘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다음 번도 9명을 9의 남자가 되는. 네, 트리플 라인 네. 좋습니다. 오늘 어디로 갈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아무래도 둔촌주공이 아무래도 좀 또 이슈가 되고 있어서 정식 명칭은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죠. 전에 하던 윤석진 기자도 한 3번을 왔다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워낙 뭐 시장 자체가 이슈였어서 하지만 지금은 이제 분양이 끝나고 추후 진행될 과정들이 상당히 좀 복잡다단하고 할 얘기가 좀 많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가게 됐습니다. 정부의 1.3 대책 기대감 때문에 뭐 70%만 되면 선방이고 계약률이 80%만 되면 대박이다. 실제 정당 계약률을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 조합이나 시공사업단에선. 근데 이제 머니투의 방송 저희 뭐 기자들의 단독 보도 있긴 했지만 60% 후반대로 계약이 된 것으로 좀 나왔죠. 이 문제는 둔촌주공이 어떻게 보면 실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 작년 중반 이전에는 부동산 분양 시장이 거의 불장이었거든요. 그때는 뭐 로또 청약이다 뭐 이래가지고 청약만 받으면 뭐 프리미엄 엄청 오르고 있었고 당시 그때 분양가 상한제 개편 전이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단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둔촌주공 조합 입장에서 이게 높은 분양가를 못 받겠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어떻게 협회할 것이냐. 그럼 후분양을 하자. 선분양 당시 주변 시세에 뭐 연동해서 분양가를 산정해야 된다. 이런 적용을 받지 않았어요. 공사기간 2년에서 2년 반을 외부에서 공사 자금을 대출받아 조달을 해서 공사가 거의 완공돼 70-80% 됐을 때 우리가 높은 가격에 분양을 하게 되면 조합원 부담금도 줄 수 있고 수익도 극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시공사하고 분쟁이 벌어집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원자재 값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추가 공사비가 뭐 1조 4천억이 늘었다 해가지고 그때 공사 중단이 한 3-4개월 됐죠. 공사비 조율 문제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면서 분양 시기를 계속 놓칩니다. 그때부터 분양 시장이 꼬꾸라지기 시작한 거죠. 부동산 투자 심리가 급격히 사그라듭니다. 그러다 보니 4천 가구가 넘는 대단지 분양에서 1,400가구 미비계약이 났다. 부동산 실물 시장 상당히 안 좋은데 그래서 1.3 대책이 나왔고 1.3 대책 나왔으니 막상 뚜껑 열어보니 60% 계약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닥치게 된 거죠. 혹시 이게 후분양을 하면 건설사에 뭔가 유리한 점이 있는 건가요? 이 선분양과 후분양이 장점과 단점이 아주 명확합니다.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선분양이 유리하고요. 집을 사야 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후분양이 유리한데 일단 선분양은 건설사들이 분양을 하게 되면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건설사들은 자기가 자금 조달 부담 없이 수분양자들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공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좀 부담이 덜하죠. 소비자들은 사전 점검을 할 때야 자기 집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잔금만 남았는데 되돌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 일단 후분양을 하게 되면 건설사들은 건물의 70-80%까지 지을 때가 자기가 공사비를 조달을 해야 돼요. 그럼 1,000억을 자기가 대출을 받던가 해서 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자 부담이 들어갑니다. 근데 소비자들 입장에서 좋은 게 뭐냐? 건물이 70-80%가 지은 후에 살펴본 다음에 잘 지었네. 그러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는 잘 팔아먹으려면 잘 지어야죠. 완판될 가능성이 높을 정도로 시장이 좋을 때는 그 사업자 측에서는 자금을 조달하기 좋은 건 선분양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약을 한 사람 중에 이 사람이 이 아파트를 분양받기에는 부적격하다. 예를 들어서 뭐 청약 어떤 통장의 어떤 문제, 중복 투자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적격한 조건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약한 사람들은 또 걸러냅니다. 둔촌주공도 일정을 공개는 했는데요. 2월부터 이제 소위 말해서 예비 당첨자 청약을 받고 또 미분양이 되면 무순위 청약 줍줍으로 가게 되는 거죠. 만약에 지금 분양 시장이 계속 좋아진다면 부동산 시장이 좋아진다면 청약을 안 받을 이유가 없죠. 근데 서울, 강남도 부동산 시장이 심각합니다. 지금 분양권 가격이 마이너스 프리미엄에서 마피 붙은 단지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15억 내외에서 분양이 됐는데 12, 13억 11억에 거기다 자기는 대출받은 거에 따라서 이자가 상당히 들어가고 있고 그러면 그거를 심리적으로 소비자들이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 멘탈이 무너진다고 해야 될까요? 비교할 수 있는 게 강동 헤리티지 자이라는 곳인데요. 둔촌주공과 비슷한 시기에 분양을 했는데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기준으로 둔촌주공보다 4억 가까이 낮춰서 분양한 단지가 강동 헤리티지 자이인데 정당 계약과 이후 그 예비 당첨자 계약에서 100% 계약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 소비자들 선택은 과연 내가 이 집을 사서 급락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 내가 그 이자 부담과 떨어지는 집값을 버틸 수 있느냐? 못 버티겠는데 하면 계약을 안 하는 것이고, 그런 어떤 선택을 하는 시기가 될 것 같아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계약률을 공개하지 않으니까 의사결정을 할 때 계약률이 만약에 80% 90%였다면 내가 마음이 급해서도 계약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실제 시공사업단도 둔촌주공 정당 계약이 끝나고 나서 그 내부적으로 그런 비공식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해요. 야, 이거 계약률이 80% 넘으면 공개를 하자. 근데 70%대다? 그럼 공개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할 정도로 예민한 주제였습니다. 지금도 정확히 시장에서는 예비당첨자 순위로 역산을 해가지고 지금 계약률이 뭐 60대 초반이다, 60대 중반이다, 후반이다 이렇게 좀 추정하는 사람도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시공사업단이 전격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이상 정확히 알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결국에는 이 계약률이 영업비리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 이게 건설사들 입장에서 제가 데스크를 많이 보지만 자기들이 분양한 아파트한테 계약률이 100%가 넘으면 열심히 홍보합니다. 진짜로. 이런 어떤 장점이 소비자들의 어필을 해서 우리 단지가 100% 계약이 됐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약간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앞으로 일정을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2월 초 이제 예비 당첨자 5배수를 받습니다. 정당 계약에서 부적격자가 아까 나올 수도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1,400에서 1,500 사이가 예비 당첨자 계약에서도 미분양이 나면 이제 3월 이른바 줍줍 우순위 청약을 받게 되죠. 그러면 그때 최종 미분양이 카운트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규제를 완화해주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분위기가 돌아섰다 뭐 이런 평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자기 순위만 와라 뭐 기다린다는, 혹시 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엔 소비자들의 판단은 여기서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최근 입주한 단지들에서 마피가 쏟아지고 있네. 떨어진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막 5억, 6억 막 이래요. 근데 비교 대상으로 삼을 또 주변 단지들이 구축 아파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새 아파트, 그러니까 뭐 입주한 지 1년 된 아파트들. 그 아파트들 중에 최근에 뉴스 나온 것만 살짝 뭐 이렇게 좀 언급해 보면, 잠실 파크리오 전용 84제곱미터가 2021년 8월에 비해서 9억 이상 급락한 가격에 지난해 말에 거래가 됐습니다. 16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다는, 사람들에게 주는 심리적인 어떤 숫자적으로 주는 심리적인 충격은 상당히 큰 거라서 일단 비교를 했고요. 가락동 헬리오시티도 전용 84제곱미터가 2021년 말 23억 8천만 원에서 이달 15억 8천만 원까지 8억까지 빠졌다. 실제 주변 거래 가격도 빠지고 있고, 둔촌주공 예비 남청을 받았다? 그럼 과연 내가 이거를 과연 받아야 될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조심스럽지만 미계약 물량이 상당히 남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줍줍을 하고도 미분양이 물량이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는데, 얼마 전에 그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이제 PB 영업을 하시는 분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지금 최근에 부자들이 13대책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이냐? 지금 어떤 분은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겠지만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굳이 채권 투자 수익률이 너무 좋아서 굳이 부동산 2, 3년을 보고 투자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지금 돈 많은 분들은 채권 투자 많이 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무슨 이청약 줍줍을 하러 다니실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소위 말해서 미분양이 상당히 남을 공산이 크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전부터 이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악재가 다시 솟구쳐 오르고 있는데, 그 시공사업단하고 했던 공사비 분쟁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분양이 완전히 잘 돼서 뭐 8, 90% 분양이 됐고 나머지는 그냥 뭐 계약이 순조롭게 마무리된다면 시공사업단과의 어떤 공사비 갈등도 어떻게 보면 수면 밑으로 다시 아예 그냥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계약률은 60%대고 상황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조합에서 다시 이제 시공사업단, 왜냐하면 조합 입장에서는 조합 분담금을 최소화하고 본인들 수익을 뜯어와야 되는 게 각 이해당사자들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시공사업단도 원자재가 많이 오르고 이래저래해서 많이 중단돼서 공사비가 추가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자기 수익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시공 수익을. 그래서 그때 이제 공사가 중단될 때 합의를 봤던 게 공사비 추가 증액된 1조 4천억에서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아서 공사비를 추가로 주는 부분을 검증을 받자 이랬던 건데, 그 검증이 4월 달에 마무리가 되거든요. 근데 갑자기 조합이 이 추가 공사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증을 확실히 하겠다. 따져보고 따져봐서 자기들에게 절대 불리하지 않게 따지도록 하겠다. 그러면 시공사업단도 바보가 아닌 이상 공사비 가지고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면 이게 둔촌주공 입장에서는 악재의 악재가 계속되고 있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다시 공사가 멈추거나 할 가능성이 있나요? 그러니까 수분양자들한테 영향이 간다거나.
이게 말하기 진짜 애매한데 섣부른 예측이 될 수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공사비 분쟁으로 공사가 중단된 거는 분양 전이기 때문에 사실은 빨리 이 갈등만 무마시키면은 빨리 분양을 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정상화시킬 수 있는 단계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은 분양이 됐고 그 소비나 수분양자들에게 언제 입주한다라고 이미 공지를 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한다? 이건 쉽지 않겠죠. 근데 문제는 소비자들에게 불안을 안감을 안겨줄 수는 있죠. 한 번 싸웠던 당사자들이 두 번 싸우지 못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미 지금 그 공사비 대출 기간이 만료가 돼가지고 추가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가 장난 아닙니다. 조합이든 시공사업단이 수익에서 또 빼서 이자를 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돈 놓고 당사자끼리 싸우는 일은 계속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결국에는 그 청약 받은 수부장자들 입장에서는 야 이게 왜 이러는 거야 갑자기. 아파트 완공돼서 나 입주하기만 기다리는데 둘이 왜 싸우는 거야. 그런 불안감들이 전달해지면은 조합, 시공사업단, 수부장자 모두 불안한 거죠. 사이클상 저점을 향해 가는 그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시작해서 분양을 받으면 다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소위 말해 바닥을 향해 가는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가장 안 좋은 상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둔촌주공을 뭐 이렇게 몇 번이나 하냐 이런 개념보다는요, 경기의 저점을 향해 가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업장이다 보니 말씀드린 거고요. 둔촌주공이든 뭐 다른 아까 마포더 클래시라든가 장이자리든가 이런 예비 남천 계약이라든가 우선이 청약을 하는데 판단을 하시는데 혹시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요. 저도 시장 상황을 워낙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아니지만 현재 상황은 그렇게 보여서 뭐 오늘 또 설명은 또 약간 좀 부정적인 얘기가 많이 들어갈 것 같기도 합니다. 부장님 혹시 네. 가고 싶으신 나라가 있으신가요? 어떻게 뭐 뉴욕 한번 갈까요? 무선 여행은 싫고 오프 여행은 좋아하는데 뭐 현실적인 힘들고. 갑자기 근데 왜 해외에는 왜 물어보시는지. 시청자들은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다음 주에도 알찬 부동산 뉴스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위클리 부동산 데스크 이근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